네, 미스터진단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오늘 여러분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1부 때처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확실히 이 김영일 전문가를 좋게 보네요. 우리 뉴페이스에 대한 환영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워낙에 어리셔가지고 젊은 피를 또 많이 좋아하시네요. 그리고 게다가 또 목소리도 좋고 조곤조곤하다 막 그쵸. 이런 거. 이거 누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느낌? 그런가요? 네, 어머님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가요? 그리고 우리 네. 역시나 우리 토마토 TV의 푸근한 항상 우리 아버지 같은 네. 우리 운용 운용 형님 형님, 또 예.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뭐 저희가 별로 할 일이 없이 네, 시청자분들이 너무나 오늘만 두 분을 같아라. 환영해주고 하셔가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종목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1부에서 많이 못했기 때문에 네. 2부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한번 아. 종목 진단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상담받고 싶으신 전문가 선택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2부의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네. 자, 유튜브에서 김지원 님이 올려주신 종목 보겠습니다. 동국제강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18,300원,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목표가 얼마 정도로 보면 될까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자, 동국제강이 최근에 꽤 괜찮았습니다. 좀, 철강이죠? 예. 올해 들어서 좀 많이 내려오는 듯 하다가 그래도 2월 들어서는 다시 한번 상승의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번 주 내내 빨간불이 좀 강하게 들어온 종목이에요. 그러네요. 오늘도 2% 상승하면서 17,4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시청자님께서는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목표가 어디까지 잡고 대응을 할지 박준현 운용형님의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거든요. 네. 자, 운용형님, 이 동국제강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앞서 우리 앵커님 첫 질문이 괜찮은 업종 물어볼 때 제가 철강 업종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뭐 동국제강을 저는 꼽고 싶은데요. 동국제강은 제가 뭐 작년 이맘때 12,000원이었거든요. 이 시간 아마 3월 달에 제가 아침 방송 을 볼 때는 12,000원, 그 다음에 28,000원까지 상승했다가, 최근에 주가가 이제 13,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저점에서 한 20%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강이 그 시점에서 작년도에 이맘때 3월 달에, 제가 방송에서 언급할 때 가격이 10,000원대였거든요. 그 주식이 24,000~25,000원까지 갔다가 대한제강은 이제 올라왔죠. 다시 제자리까지 왔다가 이제 반등하고 있는 쪽인데, 요즘 철강업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요즘 시장의 관심 자체가 러시아 경제 수혜주지 않습니까? 이게 수혜주 중에서 앞서 이제 김영일 전문가가 얘기했던 GS라든가 도시가스 관련된 종목들은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도시가스, 천연가스가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가스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철강업종 같은 경우 러시아 경제 관련 제재로 인해 가지고 분명히 수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금 러시아 수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에서 수출하는 주요 산업들, 그 주요 제품들 같은 경우 분명히 공급 물량 자체가 축소가 좀 되니까 수급이 좋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 업종 자체가 철강 업종입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의 철강 업종의 조강 생산 캐파 1위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전 세계 50%가 넘으니까. 그 다음에 2위가 어디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생산 캐파로 따지면 5위인데 수출 규모로 따지면 2위권이에요. 철강 생산 수출 규모 자체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도 아마 생산 규모 자체가 12위인데 우크라이나도 수출하는 게 한 9위 정도 되거든요. 글로벌 시장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나중에 전쟁 복구 이후에 자국 수요 때문에 수출을 못할 거고 러시아는 이제 수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 수출을 못합니다. 자, 러시아 수출을 못하게 되게 되면 지금 당장 어떻게 했어요? 그럼 철강 제품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당장 그런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본래 이제 3월 달부터는 중국의 투자가 전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움직이는 시기이기도 하는데 이미 가격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최근에도 중국의 여러 제품 가격이 지난 주간단위나 7% 정도 상승을 했고 그러면서 유럽 시장에 당장 유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러시아 철강 수출 자체는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기 테니까 그래서 유럽의 대표적인 철강 회사인 아르셀로메탈이 최근에 3월달 철강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 철강은 최근에 주가가 이번 주에 올라오기 전개되고 있지만은 현재 미국의 철강주 주가를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대표적인 차트 보고 계시는 게 미국의 US스틸입니다. US스틸 주가가 신고가입니다. 최근에 전쟁 전에 24불 때가 지금 30불을 넘었어요. 거의 30% 올랐죠. 그 다음에 철강주 하나 회사가 미국의 3대 철강 회사라고 한다면 US스틸, 그 다음에 스틸 다이나믹스, 뉴컨데
차트 보고 계신 게 스틸 다이나믹스입니다. 스틸 다이나믹스 신고가입니다. 64불인데 77불이죠. 그 다음에 뉴코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일 겁니다. 이제 그런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뉴코죠. 이건 뉴코 차트입니다. 뉴코도 지금 140불입니다. 전쟁 전에 120불이었는데 이미 신고가예요. 이제. 우리나라 근데 철강주는 어떠냐? 포스코 어떻습니까? 포스코 지금 제자리 걸음이에요. 주가요. 조금 올라와 있죠. 현대제철도 제자리 걸음. 대한제강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유 자체가 여사가 대규모 자사주 배수를 올해 1월달과 또 최근 들어서 또 두 차례를 자사주 배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국제강이 따라가고 있는 쪽인데, 그래서 그러면 밸류는 어떠냐? 주가 자체가 엄청 싸잖아요. PER이 지금 포스코가 현재 PER이 4배 되는 수준입니다. 현대제철도 지금 4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요. 아마 현대제철은 아마 5배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국제강은 어떠냐? 동국제강 아마 4.7배일 겁니다. 작년도 영업이익 8천억 났거든요. 뭐 사상 최대적이죠. 동국제강은 지금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동국제강은 이제 사업부조 주요 제품 자체가 봉현강 쪽의 매출 비중이 약 50%가 넘습니다. 봉현강 자체가 건설 산업이에요. 전방 산업 자체가. 건물의 배대가 되는 H빔이라든가, 그 다음에 철근 쪽이 봉현강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비중이 많은 게 냉연강판입니다. 냉연강판 주요 수요는 이제 자동차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건설이라든가 고부가치 쪽인데, 냉연강판 가격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 다음에 동국제강 비중이 한 15% 차지하는 것 자체가 후판입니다. 지금 조선호빵 좋잖아요. 좋다고 얘기해 조선을 하잖아. 그러면 동국제강 올해 뭐 대통령 후보들 적극적인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가지고 건설호빵 나쁘지 않을 거고요. 조선호빵 좋으니까 후판가격 괜찮을 거고, 냉연강판 여전히 강세입니다. 그러면 올해 작년 시장이 워낙 좋아서 올해 시장은 작년보다 못 미치겠지만 올해도 시장이 무난하게 나온다는 거죠. 밸류 자체가 싸다는 겁니다. 이런 주식을 사야 되죠. 현재 시장 여건에서. 러시아 전쟁이 불안하다는 경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래서 저는 철강업종이라 보고 있는 쪽이에요. 그 중에서 그러면 현대제철이라든가 포스코를 사야 되느냐. 이제 제가 좀 요즘 시장 자체가 대형주가 수급이 안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현대제철하고 포스코도 가야 되는데 부진한 이유 자체가 수급이 안 좋으니까 요즘 자체가 과거 같으면 대형주들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 멀티플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올라갔는데 요즘 수급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것도 못 갑니다. 중소형 종목들이 간다는 더 가벼운 거, 대한제강이라든가 동국제강이라든가.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같은 밸류로 본다는 과거처럼 뭐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이 멀티플 프리미엄을 받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시장도 철강주 주가는 상대적으로 견주한 움직임. 어차피 시장 자체가 지금 뚜렷하게 좋은 쪽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유식되는 국면 쪽에서 그나마 그래도 좋아질 수 있는 쪽에 그래도 산업재 쪽에서 제가 산업재 크게 보면 소재 쪽에 철강하고 화학이지 않습니까? 화학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특히 NCC가 안 된다. 그러면 소재 쪽에서는 철강, 산업재 쪽에서는 조선하고 이제 건설주가 있을 건데, 조선주보다는 저는 이제 조선주도 괜찮지만은 해운업종이 주가 좀 싸다. 그래서 여전히 소재 쪽에서는 철강업종이 탑픽이 될 거고, 소재 쪽에 또 다른 측면인 비철금속 쪽에 고려아연, 풍산, 현대 BNGC들 지금 니켈 가격이 지금 신고가거든요. 오늘도 지금 급등하네 지금 시간에서요. 지금 3만 불대입니다. 니켈 가격이. 불과 전쟁 전에 22,000불 자체가 그만큼 러시아 경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철강 가격 움직이지만 비철금속 가격이 계속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이 현재로 봐서는 시장에서 제한적 지수 등락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동국제강은 충분히 주가 자체가 싸고 그런 또 흐름이기 때문에 철강 가격 상승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주목을 받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요. 18,300원인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지금 걸리는 선이 여기죠. 당연히 본다면 5천에 매수한 가격대가 이때 18,000원대인데 단기적으로 작게 본다면 그렇지만 기업 내용으로서는 이 종목은 작년 9월달에 고점 정도 생긴 22,000원 정도 보시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약간 조정이 나오면 16,800원 정도 나온다 한다면 비중이 15% 정도인데 10% 정도는 충분히 추가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22,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비철금속 섹터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네. 그와 함께 동국제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네. 목표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22,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동국제강 봤고요. 계속해서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김용용 죽었다님께서. 김용용 죽었다. 죽었다. 이렇게 네. 해야 돼요. 이번 주에도 또 선택이 되신 것 같습니다. 오션브리지인데요. 18,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10%. 오늘 보면 전반적으로 비중 자체를 많이 담는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로 거의 좀 물려버린 것 같은데 기다리면 회복을 할지 지금 15,000원이죠. 지금 3,000원 정도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 지금 새로 오신 김영일 전문가께 진단을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션 브릿지. 지금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살짝 지수와 마찬가지로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자,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영희 전문가님, 오션 브릿지 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공교롭게도 오션 브릿지는 제가 이제 오전 방송에서 자주 인사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한번 추천을 드렸었던 이제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이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 시장이 상승이 나올 때 가장 이끌 것이 이제 이 실적주,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실적이 개선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오션 브릿지도 이러한 기준에 걸맞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오션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공정 과정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특수 가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 사업을 이제 연계를 하는 기업이죠. 현재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이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현상이 계속해서 상당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을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 공장에 대한 확충, 시설에 대한 확충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에 맞는 뭐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사들도 당연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오션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향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 이제 상당히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이제 공장 시설을 이제 증대하는 데에 따라서 수혜가 이제 좀 예상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장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새롭게 진출을 했어요. 이제 2차 전지 장비를 이제 성공적으로 좀 진출을 하면서 이제 이미 LG 화학과 그다음에 삼성 SDI, 그다음에 이제 SK온에 계속해서 이제 납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뭐 2차 전지 시장에도 충분히 이제 좀 새롭게 이제 좀 발돋움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 2차 전지 장비 수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반도체 이 업황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그다음에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이 수요 이 폭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공급량이 늘려가고 있잖아요.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수주량이 이제 상당히 좀 높아질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션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작년 4분기에 역대 최고 매출을 이제 기록을 했지만 그 이후에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 수주량이 실적의 판단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도 상당히 좀 훌륭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션 브릿지가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상장된 이후에 계속해서 잘 상승이 나오다가 이제 코로나 구간 이후에 이제 좀 오랜 기간 동안에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구간에 이제 여태까지 본 적 없었던 이제 가장 큰 거래량이 나왔었죠. 이러한 구간 자체가 결국에는 이러한 실적이 이제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큰 거래량이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제가 뭐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앞으로의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은 뭐 거의 이제 바닥 구간이나 이제 다름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너무나도 이제 크게 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매수가가 지금 현재 18,000원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비중도 10% 정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추세가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오고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 구간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시장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또 이제 불거지게 되면서 원래는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좀 완화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다가 이제 다시 한번 또 금리 인상은 급진적으로 또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밝혔잖아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이제 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예정에 있고 이제 FOMC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런 이 오션 브릿지 같은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이제 비중을 더욱더 좀 늘려갈 만한 그러한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옵션불이 지금 현재 구간은 충분히 많이 바닥 구간이다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이제 추세를 좀 잡아주는 구간에 이제 매수가가 18,000원 구간이시니까 사실 이제 이전 전고점 부근이거든요. 때문에 이전 전고점 부근까지 충분히 이제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오히려 비중 확대도 충분히 이제 봄직한 그러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시장의 어느 정도 흐름을 보면서 이제 좀 비중 확대도 노리시고 그러면서 충분히 이제 이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션브리지 관련해서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김영희 전문가가 제대로 알고 있는 종목을 제대로 연결이 됐다. 예, 그렇게도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볼 수 있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션 브릿지였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님들도 이 종목은 이 전문가님한테 딱 맞겠다 이러고 맞춤형 진단을 신청을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감 좋으시네요. 예. 그러니까요. 시청자님들의 센스에 다시 한번 놀라면서 계속해서 채팅방 열어놓고 있고요. 전화 상담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네. 있으니까 전화 문의 주세요. 서울전화 02-325-8200번 네.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올려주셨고요. 상상님의 종목 살펴볼게요.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이요. 매수가는 18,399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신 종목입니다. 엑세스 바이오 최근에 흐름이 좋지는 않죠. 오늘도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네. 16,250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도 좀 손실이 크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박준현 운영령님께 질문 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엑세스바이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면서 진단을 올려주셨거든요. 우리 손실 안 보고 이 종목 나올 수 있을지 엑세스바이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손실 보지 않을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의미 있게 반등하기는 쉽지는 않죠. 일단은 예사 코로나19 항원 자가 진단 키트가 주 매출이니까 작년도 실적 알다시피 대박 났잖아요. 거의 예사가 영업이익 2,600억 났으니까 매출액이 5천억 원에 영업이익 2,600억. 우리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갈 정도로 대박을 좀 터뜨렸는데 올해도 시장 전망치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부분 이제 자가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이 예사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거의 70, 80%가 국내 쪽이었거든요, 매출이. 근데 거의 다 올해 들어서 수주 3건을 보게 되면 다 미국 쪽에 수주를 받았어요. 항원 자가 진단 키트 관련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주요 이제 의료기기들 월간 단위 수출 동향이 발표가 되거든요. 보게 되게 되면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수출이 증가되고 있는 쪽이 진단 키트입니다. 평균 3, 40% 증가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보다 훨씬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괜찮은 것 자체가 임플란트 쪽이 괜찮습니다. 요즘 임플란트 쪽이 지금 신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덴티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덴티움 중심으로 디오다 나쁘지가 않은데 그 다음에 안 좋은 쪽은 보톡스 쪽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도 나쁘지는 않는 쪽이고요. 않는 쪽인데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자가 진단 키트와 관련해가지고 관련 쪽의 수출은 여전히 증가되고 있다.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쪽이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줄어들고 있는 쪽이지만 사람 숫자 자체가 작년도에서 워낙 급증하다 보니까 진단 키트 수요는 증가되죠. 전체적으로 지금 리오프닝이 증가되는 추세이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고 수준의 지금 확진자 수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자가 진단 키트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가 좀 되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직원들 의무적으로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다 이런 것들이 수요로 증가되는 거니까 이게 언제까지 증가되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결국은 코로나라는 것 자체는 이제는 4차사 점차적으로 지금 없어져가는 잊혀져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게 불안하다는 거죠. 그거야말로 실적 피크아웃이라는 겁니다. 실적 피크아웃 이번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두려운 겁니다.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가기가 쉽지는 않는 거죠. 최근에 보시게 되면 최근에 급등했던 주식이 이제 휴마시스라는 주식이 급등했다가 주가가 지금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져 버렸잖아요. 다 고점 끝났어요. 대표적으로 시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젠도 계속 지금 주가 못 올라가요. 시젠을 좀 봐야 되는데 시정도 가도 시작 비싸니까 PR
뭐 밸류로 따진다 드리면 뭐 4배 PE가 4배 5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주가 가기 어렵죠. 예, 앞서 이제 철강업종 같은 경우 작년도 시적이 엄청나게 좋은 상태에서 올해 시적이 작년도 약간 전화든가 증가 때문에 주가지 못 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꿈틀거리고는 있는데 그래서 진단키트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못 팔면 상당히 힘듭니다. 올해는 어떻게든 팔고 나와야 되겠지. 개인적으로 상반기 안에는 팔아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되든 간에 팔고 나와야 된다. 예, 그런 가치를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다만 실적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당장은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방은 지지가 될 것 같은데 주가는 반등 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건 트레이딩 매매만 해야 되죠. 또 손절도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 거고요. 이 정도 손절 가격 이 정도 좀 보셔야 좀 되겠죠. 15,000원 정가 이탈 손절하셔야 되고 현재로서는 사실은 16,000원 지지가 좀 될 것 같아요. 현재 시장 역으로 본다면 16,000원과 딱 19,000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18,000원대 사셨는데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9,000원 근처에 올라가게 되면 적극적으로 매도해서 나오는 게 좀 필요하다. 다른 진단키트 갖고 계시면서 또 같이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매매를 하셔야지 올라갈 때 따라서 하시면 안 된다. 절대적으로 좋은 소식 나올 때 적극적으로 좋은 소식이 지금 나오고 모멘텀으로 부각돼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 자체는 점차적으로 이제 줄어들죠. 없어지죠. 그러니까 주가가 위가로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맥시멈 반등 목표를 19,000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가이드라인 안에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가격선 제시를 해드렸는데 16,000원에서 19,000원 사이, 최대한 19,000원에서는 우리가 빠져나오는 전략이고요. 손절 라인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어요. 네. 15,000원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상상님의 액세스 바이오 진단을 네. 좀 봤고요. 자, 이번에는 상가자. 상한가 상가자? 상한가 가자. 가자! 이렇게, 가자. 자, 지금 KT 알파. 조금 생소하죠? KT 그러네요. 알파라는 종목을 가져오셨는데 1,700원에 비중은 7%. 그렇게 뭐 많은 비중이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손절을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KT 알파 같은 경우에는 6,200원 많이 밀렸죠. 차트 보시면은 조금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2021년, 그러니까 작년 초쯤에 한번 크게 한번 시세 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계단 형식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라갔던 거 거의 다 반납 다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KT 알파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께 진단 요청을 하셨네요. 자, 전문가님 KT 알파 우선 이게 무슨 회사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자세하게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KT 알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 OTT 관련돼서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차트를 통해서 좀 보게 되면요. 지금 이제 이 2020년부터 해서 이제 2021년까지 굉장히 좀 큰 상승이 나왔었죠. 이때 이제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이 킹덤,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이때 이제 킹덤을 이제 필두로 해서 굉장히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어요. 저도 좀 킹덤은 굉장히 좀 재밌게 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OTT에 대한 이 사업 확장, 그다음에 이 OTT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좀 커지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이 코로나가 지금은 이제 거의 엔데믹에 대해 다가왔었지만 한창 이제 2020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는 코로나가 이제 매우 조금 심했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때문에 그때 OTT 사업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OTT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KT 알파가 이 디즈니 관련주와 디즈니와 좀 엮이게 됐었죠. 이제 이 디즈니가 이 한국에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서 KT와 디즈니의 이 협업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좀 크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크게 이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승이 이제 또 나왔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디즈니가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 정식적으로 출시를 하면서 이때 또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또 굉장히 좀 핫했었거든요. 때문에 OTT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크게 올라왔었던 종목인데, 아무래도 이 디즈니 플러스가 우리나라에 좀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조금 뭐 한국 드라마라든지 혹은 이제 뭐 외국의 뭐 이 배트맨 등등 이제 이 DC 쪽에 이런 뭐 영화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고는 있지만 이 예상했던 이러한 이 실적,
그 다음에 예상했던 이러한 판매량 자체는 이제 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여태까지 크게 상승이 나왔던 게 이 디즈니가 출시된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디즈니가 이제 넷플릭스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흥행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그런 기대감이 꺼지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조금 조정이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이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회사 자체도 보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영업이익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제 작년에는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을 하기는 했으나 이제 어느 정도 이 투자 확대를 하는데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찌됐든 냉정하게 봤을 때 드라마틱한 다시 한 번의 상승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업종 자체가 이런 이제 비대면 쪽이나 OTT 쪽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4차 산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의 단기적인 상승은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간은 걸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이런 이 기대감에 대한 하락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 하락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찍었다라고는 생각은 되나, 다만 추가적인 매수 대응이나 혹은 이제 이 매수가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이제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다행히 또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세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제가 항상 이 기회비용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제 강조를 드리거든요.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이제 시장에서 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을 이제 수익을 못 보면 결과적으로 이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분명하게 이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앞으로 실적 개선이 될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에 이제 말씀드렸던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 지금 리오프닝 되면서 이제 뭐 엔터 그다음에 뭐 화장품 뭐 면세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실적 개선이 많이 될 거고 그다음에 저가 항공사들 굉장히 좀 리오프닝 쪽으로 수혜가 될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의 성장성, 지금 현재 최근에 시장에서 이 친환경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또 이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원전에다가 그다음에 풍력에 대한 부분, 이런 이제 친환경 산업들도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고, 그 외에 뭐 조선 등등 이제 LNG 수요가 이제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서도 수혜를 받을 종목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의 이런 지금 당장의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나 그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기회 비용들을 조금은 이제 생각을 하셔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종목으로 조금 최대한 조금 수익을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FOMC나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이제 흔들릴 수는 있어요. 다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 그리고 이런 금리 인상 이슈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 빼고는 악재가 크게 없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이제 다음 주에 3차 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회담이 또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다시 나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당장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상승을 이끌 거라는 점 때문에 다른 종목들로 충분히 조금 수익을 챙겨 놓고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좀 비중을 정리해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지금 시장 상태에서는 가장 베스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시세가 크게 나왔고, 그 다음에 좀 내려오는 과정에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KT 알파와 관련해서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서 7%의 비중 잘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KT 알파였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질문을 좀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박준현 운영님께 좀 이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추가 질문 타임입니다. 네. 이 MSCI EM, 여기 지수에서, 신흥국 지수에서 러시아가 이제 퇴출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자금이 이제 국내로도 나누어져서 들어올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 다음 주 9일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큼 좀 수혜를 받을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그제 나왔던 내용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MSCI 지수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킨다. 결정이 좀 났고, 러시아가 현재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비중이 0.2%거든요.
0.2%에서 적게는 1.5 정도까지 최근에 주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떨어진 것만큼 신흥국 시장 쪽으로 편입이 좀 될 거란 전망인데, 현재 신흥국 쪽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게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31.9% 차지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EU가 대만이 15.9%, 그 다음에 인도가 우리보다 약간 위에 있습니다. 12.3%, 우리나라 현재 12.2%인데, 러시아가 퇴출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가 12.2에서 12.4% 정도, 0.2% 정도 비중이 늘어날 거다. 그 금액이 패시브 자금 기준으로 해서 약 8천억에서 1조 원 정도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8천억에서 1조 원이 들어온다 한다는 시장에 어느 영향을 미치느냐? 전혀 영향이 없죠. 8천억이면 패시브 형태고 또 대형주 중심의 매수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요즘 시장의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인데, 오늘도 외국 투자가들이 지금 현물 시장에서 5,800억을 팔았고, 선물에서도 2,700억 팔고, 코스닥에서 2,200억 팔았거든요. 약간 뭐 단비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별로 시장의 규모로 따지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저는 오히려 패시브형 자금 자체는 패시브 자체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기계적으로 들어온 자금이고, 일부에서는 이제 액티브 쪽에 자금이 들어오면 많게는 4조 원 내지는 50%만 한다 하더라도 2조 원 정도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액티브라는 것 자체는 종목입니다.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중심의 종목 중심으로 해가지고 펀드 매니저 능력에 따라서 종목 선택 종목으로 들어온다는 의미니까, 그렇게 된다 한다라면 지수의 영향보다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별 현재와 같은 종목별 차별 장세가 더 강하게 전개되지 않겠는가. 즉 긍정적인 요인이지만은 그 부분 자체가 이제 3월 9일부터 적용이 좀 될 건데, 크게 시장의 지수 상승으로 특히 대형주한테는 8천억 자체가 전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 다만 약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러시아의 MSCI EM 퇴출 수혜 업종 전반적으로 좀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돈이 또 뭐 엄청 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상당히 좀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또 영향 미칠 부분, 안 그래도 이 수급적인 부분이 시장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종목 진단이 많이 밀려 있어요. 우리 빨리 가야 돼요. 이제부터 질문 안 할게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은하수 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S에너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하신 가격은 6,000원이고 비중은 15%입니다.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S에너지가 지금 3,89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많이 밀렸네요. 매수하신 지 좀 오래되셨다고 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산 거다. 라고 하셨어요. 그 이후에 좀 흔들림들 또 쭉 내려오는 모습들 지금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구간이고, 그래도 다시 올라가는 듯 하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과연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자, 박준현 운영형님, AS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과연 이 종목 매수가까지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어느 가격대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좋은지 한번 전략을 좀 짜볼까요? 예, 이거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주식이죠. 제가 한 몇 개월 전인가 진단해 될 때도 5,000원대 정도에서 적극적으로 매도하라고 나오라고 한 주식인데, 최근에 이제 3,500원대에서 약 10% 정도 반등인데,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반사적인 수혜 업종 자체가 신재생에너지지 않습니까? 풍력이 핵심이고, 그다음에 태양광,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연료전지까지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쪽인데, 일단은 풍력과 태양광, 연료전지 중에서 가장 그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제가 풍력 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쪽이고요. 태양광 쪽은 매매할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과거에 S에너지라든가 그쪽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에 이런 모멘텀까지 접근했던 부분이 자체인데, 결국은 지금 시장 자체는 뭐냐면, 그 당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에는 유동성 장세였거든요. 돈의 힘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그래도 모멘텀 때문에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정책적 이슈 때문에. 근데 지금 시장이 지금 취임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의 신재생의 정책 부분 자체가 지금 의회에서 주요 인프라 법안 자체가 통과되지 않으면서 지금 딜레이된 상태 부분도 있지만은, 태양광 모듈 기업들 자체, 특히 S에너지 같은 경우는 태양광 모듈 기업이 있거든요. 모듈 기업들이 생각보다 시장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듈 기업 자체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설치 기업이 있거든요. S에너지 같은 경우. 예.
결국은 이들 그 기업의 실적 원가가 뭐가 좌지우지하느냐. 폴리실리콘 가격이 중요할 거예요. 이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악재입니다. 현재 지금 OCI 주가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작년 이맘때 아마 9불 때, 10불 때 킬로그램당 10불 때가 지금 32불 때거든요. 그래서 OCI 주가는 최대 지적인데 반면에 설치 기업들 같은 경우는 S에너지라든가 핸드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관련 기업들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모두 가격도 올라가지만 워낙 원가가 더 폴리실리콘 가격이 오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작년도에 적자가 계속 2년 적자지 않습니까? 작년도 183억 적자를 때려버렸거든요. 이미 실적 자체가 작년도 2022년도 안 좋아졌기 때문에 매출은 2,500억 대니까 작년에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솔루션도 작년도 그 4분기 실적 자체는 그냥 폴리실리콘 가격이 작년 4분기 때 11월 달인가 고점 찍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작년 4분기 때 영업이익이 843억의 단기 적자가 났거든요. 근데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중에서 태양광 모듈 기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소기화학 부분 NCG 계열 쪽에 합성 수지나 제품 이제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은 일단은 좀 그렇습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실적 자체가 좀 부진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부진한 이유 자체가 중국의 기업들이 워낙 모듈 기업들이 저가로 치고 오다 보니까 경쟁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S에너지 같은 경우도 매출액은 2,500억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적자가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이분 자체가 주가에 지금 시장 자체는 유동성 장에서 아니다. 실적을 먼저 보거든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가가 못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등이 좀 현재 모멘텀 때문에 반등이 좀 전개가 될 것 같은데 한 4,400원도가 반등일 거예요. 8군도 좀 나오셔야 될 것 같고 태양광 쪽에서는 제가 보기엔 살 수 있는 쪽은 그래도 현재 폴리실리콘 가격이 강세이기 때문에 OCI입니다. 다른 쪽에 모듈 기업들 같은 경우 태양광 쪽으로 보시게 되면 관련 기업들이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폴리실리콘 회사 OCI 주가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하나솔루션이 조금 전에 태양광 모듈 쪽에 미국 쪽에 바이든 대통령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OCI 주가가 싸다고 그랬고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대표적인 S에너지와 비슷한 모듈 설치 기업인데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그나마 실적이 좀 작년도에 흑자 전환했거든요. 나쁘진 않은데 여전히 비싼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양광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의 풍력을 산다 그러면 풍력 쪽을 사야 된다. CS 윈드라든가 그다음에 동국 SNC, 삼강 M&T 이 정도. 그다음에 태양광 쪽은 OCI 정도만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S에너지 주가는 손실이 많이 나셨지만은 기술적으로 가격이 딱 여기입니다. 지금 저항이 여기거든요. 지금 페란티가 매물층이지 않습니까? 이 가격이 지금 4,400원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4,400원 정도까지. 이 가격이 현재 이 회사의 반등 나올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라든가 봐서는 여기가 적정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4,500원 정도가 이 회사에 적정하게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항이 강하게 걸려 있습니다. 이 4,500원 선을 뚫기에는 지금은 좀 힘이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조금은 아쉬우시겠지만 4,500원대에서 일단 빠져나오시고 분명히 또 이렇게 손실을 보고 빠져나오는 종목이 있으면 그의 이상의 수익을 채워주는 종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요. 자, 그런 종목을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S에너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내돈내산. 예, 내 돈으로 내가 내돈내산. 샀다. 종목을 사셨다는 거죠. 그렇죠. 생각나나? 예. 매수 문의입니다. 사신 건 아니에요. 매수 지금, 문의. 네. 지금 뭐 아무래도 원자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상사 쪽 좀 보시나 봅니다. LX 인터내셔널. 지금 사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LX 인터내셔널 시세를 좀 보게 되면요. 네. 오늘 강했습니다. 예, 6.2%나 그야말로 장대 양봉을 뽑아냈고 2월에 저점을 찍은 다음에 계속해서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1,650원에 현재 거래가 마감을 한 상태인데요. 지금 거래량도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LX 인터내셔널 지금 사도 되는 건지 김영일 전문가께 요청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매수해도 괜찮습니까? 네,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주셨듯이 이제 LX 인터내셔널 이름이 조금 어렵네요. 이제 종합 3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종합 3사들의 이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삼성물산 이런 이제 기업들 전체적으로 다 이제 상당히 조금 영업이익, 매출이익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LX 인터내셔널이 상당히 조금 영업이익률이 다른 이제 기업보다도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에요. 약간 이제 이례적이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다른 이제 종합상사의 영업이익률은 한 1, 2% 정도로 조금 이제 유지가 되는데 LX 인터내셔널은 이제 4% 정도의 영업이익, 좀 높은 이익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배경은 역시나 이제 이 원자재에 대한 수혜를 이제 함께 받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LX 인터내셔널이 이제 이 석탄 광산에 조금 이제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값에 대한 값이 계속해서 폭등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도 최근에 이제 이 석탄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전력에 대한 이런 완전한 부족 이로 인해서 홍역을 알았었잖아요. 때문에 석탄 가격이 굉장히 조금 급등을 했고 그에 따른 수혜를 이제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물동량 이제 물동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제 해운 의민지수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오늘 이 물류 관련주들이 굉장히 조금 상승이 나왔었죠. 이제 해운주들도 이 물동량이 증가하고 이 러시아발 사태에 의해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해운주들과 동시에 이제 물류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비대면 사업이 발달을 하고 그러면서 물동량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LX 인터내셔널은 이제 또 운임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았다. 즉 이제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들에 가장 이제 또 계속해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또 역대 최고 실적이 나왔었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이 나왔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호실적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이 물동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던 이제 뭐 에너지 이런 팜 부분에 대한 사업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도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신사업 분야 굉장히 조금 저는 이 기업이 이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성을 좀 잘 잡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더라고요. 이제 신사업 분야에 이제 어떤 분야를 조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냐라면은 이제 2차 전지, 이제 니켈 소재. 2차 전지를 이제 어느 정도 만드는 데 있어서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이 니켈이라는 광물이 필수 소재인데 이 니켈 광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새롭게 투자를 진행을 할 거다라고 밝혔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사업 분야를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계속해서 곽강받고 주목받을 기업이다라고 한다면은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이제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이제 항상 강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 비대면 서비스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더욱 물동량을 증가할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신사업 분야 지금 현재 뭐 친환경이나 그다음에 이런 니켈 소재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늘려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박준호 운영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친환경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전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업 분야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LX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로 조금 필연적으로 함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뭐 이런 이 물동량,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동량, 운임 때문에 이제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때문에 이제 한 6% 정도, 최근에 계속해서 추세를 이제 타면서 6%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요거를 좀 길게 보게 되면은 고점 대비 아직도 상당히 조금 저점 부분에 이제 위치를 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기업 자체가 작년에는 이제 역대급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성도 훌륭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 구간 어느 정도 좀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조금 모아가는 형태의 매매가 이제 함께 이제 병행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물량을 이제 좀 비중을 한 번에 좀 크게 담기보다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음 주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또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높게 나오면은 다시 한번 또 인플레이션,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또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다음 주에 FOMC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다음 주 대선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시장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 시장 이벤트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는 단기적인 대응도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LX 인터내셔널은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정말 훌륭하지만 시장의 단기적인 이벤트가 조금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에서 차근차근히 조정이 나오더라도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충분히 좋은 수익으로 보답을 해줄 만한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LX 인터내셔널 지금은 이제 매매보다는 좀 더 투자 쪽의 관점으로 보시면 정말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 방에 뭐 팍팍 사지 말고 조금씩 상황을 봐가면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돈내산님과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오렌지님이 이 LX 인터내셔널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단을 해주시면서 다음 주 일정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네요. 네. FOMC의 동시 옵션 만기일에 우리 그쵸. 대통령 선거도 있고 들으면서 와, 다음 주도 우리 증시 참 바쁘겠다. 그렇죠. 참 정신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또 주말 동안 또 잘 대비를 하시고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종목 진단을 빨리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예. 종목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보시다가 지금 이 시간에 또 유튜브 들어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러브쓰기 님도 반갑고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HMK 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네츠님이 유튜브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현대중공업 지주 살펴보겠습니다. 46,8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박준현 운용형님 언제까지 들고 가도 될까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눈물 울면서 올려주셔가지고 저는 손실 보시는 줄 알았더니 수익 구간에 계시네요. 기쁨의 눈물. 네. 최근에 굉장히 잘 올라왔고 오늘도 그래도 빨간불 1%대 빨간불 켜주면서 그쵸. 53,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45,000원대까지 좀 내려가는 듯 하다가 그래도 다시 한번 2월 들어서 반등의 흐름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러네요. 거기서 잘 수익 챙겨가고 있는데 목표가 어디까지 잡고 우리가 수익을 챙기면 될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운영형님, 현대중공업 지주입니다. 어디까지 들고 갈까요? 예, 현대중공업의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가장 큰 부분 자체는 예산은 이제 지주회사지만은 정유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니까 현대오일뱅크 지분 70%대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마 70%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오일뱅크가 지금 IPO를 본래 정상적인 계획으로 따지면 작년 아마 11월 달에 IPO를 신청했기 때문에 2월 달에 상장을 계획이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상장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마 상장이 늦어진 이유 자체가 IPO가 지금 결정이 늦어진 이유 자체가 예사 2대 주주가 아람코사거든요. 아람코사와 주주 간에 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주 간의 계약 관계. 그것 때문에 지금 IPO가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IPO가 가장 중요한 주가의 포인트가 될 거고요. IPO는 허징을 할 것 같은데 당초 계획보다 지금 늦어지고 있어서 이제 불확실한 부분이 주가의 부진이고 왜냐면 지금 주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현대중공업 하게 되면 그 오일뱅크 외에 오일뱅크 뭐 지금 최근에 정유주 주가는 좀 예상보다 부진하지만은 정제 마진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유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다 또 현대중공업 지주하게 되면 한국조선해양 지분 30%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즘 조선주가 잘 나가잖아요. 당연히 지주회사가 조선주 올라간 것만큼 가야 되는데 그에 못 미치고 있다는 거죠. 조선주 주가 상승에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 수익을 좀 나고 있는 쪽이지만은 그래서 아마 조금 아쉬운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근데 이제 밸류로 따지면 그렇게 또 지주회사 측면을 본다 한다면 그게 싸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현대오일뱅크가 IPO를 하게 되게 되면 얼마 정도 평가를 받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10조 원 정도 평가를 받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현재 장부 가격으로 현대오일뱅크가 지분이 70 몇 프로에 해당된 장부 가격이 2조 4천억 잡혀져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IPO 이후에는 가치를 재평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주가 싸볼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현재 지주회사들 주가들이 현대중공업 주가에 비해서 다른 게더 싼 주식들이 훨씬 많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 적자 났지 않습니까? 지배주 순이익 자체가 그 이유 자체가 한국조선해양이 작년도에 거의 1조 원대 가까이 적자가 났으니까 작년도에 정유업청 자체가 나쁘지가 않았는데 그 부분을 다 까먹고 결국은 지주회사는 지배주주 순이익이 중요하거든요. 지배주주 순이익이 증가가 되지 않으면 영업이익이 작년에 1조 나봐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증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같은 지주회사들은 하나 같은 경우 지금 작년도 당기수익 9천억이거든요. 작년도 9천억. 근데 현대중공업 지주는 작년도 적자. 근데 하나의 현재 지주회사의 시가총액 2조 3천억. 현대중공업 지주에 반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오일뱅크와 비교해볼 수 있는 지주회사 중에 GS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GS가 현재 시가총액 3조 9천억입니다. GS가 작년도 단기수익 1조 4천억입니다. 영업이 2조 5천억. PR이 3배밖에 안 됩니다. 3배. 그 다음에 지주회사는 자산가치가 중요한데 현대중공업 지금 PBR이 0.5입니다. 근데 지금 GS의 지금 PBR 지표는 0.3이거든요. 이게 결코 싸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다만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모멘텀은 살아있는 거죠. 현대오일뱅크 IPO. 제가 보기엔 상반기 때는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 시점이 아마 매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IPO 잡히는 시점 자체가 가격보다는. 기술적으로는 일단 정해드리면 58,000원이고요. 짧게 보면. 현재 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짧게 본다는데 단기적 가치에 접근한다는데 조금 여유가 있다고 본다는 IPO 되는 시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아마 62,000원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여기가 다음 장소 62,500원 정도?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짧게 보면 일단 기술적으로는 58,000원이고요. IPO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재료가 나온다 한다면 62,0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좀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58,000원,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모멘텀이 나온다면 62,500원까지 상승 가능성 열어주셨으니까요. 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중공업 지주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2시간이 또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러네요. 미스터 진단 올 때마다 와, 2시간 진짜 길다라고 생각하고 오는데 네. 막상 여기 서 있으면 이 2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몸은 2시간 한 것 같아요. 힘들어. 이러고 나서 이제 카메라 딱 꺼지면 저희 둘 다 쓰러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또 이렇게 2시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전문가님들과 함께 종목 진단 또 속 시원하게 해결을 네. 도와드렸고요. 자, 오늘 고생해주신 두 분과는 먼저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여보죠. 네. 자, 지금 이제 2시간 지났고요. 이제 다음 주에 아까 그 얘기를 했다시피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또 대선도 있고, 네. 투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 증시 자체가 또 하루 쉬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방향성 자체도 또 애매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토마토TV하고 함께 이러한 부분들 좀 잘 이겨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